이 경기 침체가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이게 부동산만 걱정하고 신경 쓰기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사고가 갇힐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면은 네. 한도는 줄 것 같은데 네. 금리 조건도 나빠진다고 봐야 돼요. 이건 별개라고 봐야 돼요. 별개죠. 금리 조건은. 네, 왜냐하면 이게 스트레스 DSR은 가상금리를 붙여서 대출 한도를 낮추는 건데 근데 실질 금리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대출 한도 설정을 할 때 처음에 나갈 때 예를 들어 나는 4%에 나갈 수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 1.5%가 이제 붙거든요. 그러면 5.5%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대출 한도 줄여서 4%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고정금리인 주기형을 받으면 계속 4%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 인하의 체감을 많이 못 하실 건데 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다르겠죠. 그러나 변동형 같은 경우는 한도가 내가 생각한 만큼은 많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억 원이 안 나오거든요. 1억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변동형으로 가실지, 그러니까 나는 금리가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지금도 이제 3%대 중후반까지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전자계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우대금리를 받으면 3%대 초반으로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금리가 더 대출 한도보다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변동형을 통해서 기준금리 인하에 체감을 하시는 거고 보통은 이 주기형 이랑 그다음에 혼합형을 통해서 한도와 금리의 메리트를 같이 이제 가져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준금리 인하의 그런 느낌, 체감이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약해보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네. 이제 금리가 조금씩 인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저는 상승 기조로 보고 있어요. 제가 상승론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큰 영향 안 미치기 때문에 네. 지금 상승을 가고 있으니까. 네. 이 흐름이 꺾이거나 찬물을 끼얹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또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정부에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지방과 수도권을 달리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지방 미분양도 너무 많이 쌓여 있는 수요가 얇은 층 같은 경우에는 그곳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골머리를 이제 앓고 있는데 그러한 곳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 수도권과 같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네.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에 고액 거래를 이제 일어나는 분들은 사실 대출 거래랑은 거의 무관할 정도로 현금 거래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거기는 그들만의 그 사세가 될 것 같고 신고가 경신은 이 다주택자의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단 대출의 문제는 아니다. 세금의 좀 규제 완화라든지 취득세 완화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다주택자를 조금 풀어주고 지방에 오히려 저는 일괄된 DSR과 LTV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방에 지금 PF 시장도 어렵고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으면 오히려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에 있는 매매 거래량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대출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 지방이기 때문에 이곳은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일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정책자금 대출을 좀 더 활용하게 조건을 완화해 준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DSR 보지 않고 LTV만 본다든지 그러니까 지방과 수도권의 다른 가계대출 전략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좀 지역적 특성이나 상황들을 조금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주변에 아는 뭐 동생이나 친한 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 집마련 하고 싶다는 니즈가 올라왔어요. 근데 갑자기 막 정부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한다. 이걸로 하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집을 사고 싶은데 대출을 내가 안 하고 정말 보수적으로 사야 될지 아니면 내가 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대출도 좀 해가지고 아니면 조금 더 좋은 걸 사야 될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조금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준비된 사람만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누가 산다더라 오른다더라 라고 움직이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되어 있고 무리한 이제 대출을 일으키게 돼서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입지가 공부가 된다는 분들은 이제 그동안에 임장도 많이 가시고 부동산 손품 발품과 통해서 내 자본금 대비 어디까지 주택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지가 이미 공부가 되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러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반 무주택자인데 내가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대출 안 나온대 지금 사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출 전략 없이 대출을 무리하게 일으키는 걸 저는 영끌이라 보고 그건 잘못된 빚이다.
대출력이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랭구님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 내가 임장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시세 트래킹도 하고 입지를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곳은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사는 게 맞아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이 대출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공부가 됐을 때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라.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 이제 보고서라든지 IMF 보고서, 이제 통화량 보고서 이러한 것들을 다 보면 이제 이 올해 2025년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가져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주변의 외국 정세라든지 국제 정세 환율 이런 것도 봐야 되긴 하겠죠.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말씀하신 것도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고 기준금리 인하하는데 좀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할 수밖에 없다. 경상 성장률이 많이 이제 오를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하루 아침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만 걱정하고 신경 쓰기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이 예전처럼 이제 요동치지 않으면 이게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물론 그게 뭐 베이비컷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뭐 B컷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는 할 것 같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준금리 인상의 기조를 갖고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올해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리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야 대출 전문가한테도 자기가 필요한 조건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여기 전문가도 계시잖아요. 근데 물론 뭐 꼭 풀팬님한테 뭘 받아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크로스 체킹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일반 대출 해주는 분들이 놓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일반 은행에 갔을 때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걸 전국 베이스로 하시는 분이랑 다르니까 비교해보고 이런 게 있었네. 이런 전 조언을 해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은행원 1금융권 국책은행 출신인데요. 저희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저희 것만 소개를 해야 돼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저희 은행 왔는데 다른 은행 상품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사고가 갇힐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1금융, 2금융, 최대 이제 3금융에 잠깐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좀 은행권을 넓혀보시고 또 한 지점에 매이지 마시고 지점별로도 상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 월별, 분기별 자율적 DSR 관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대출의 한도와 금리를 가장 잘해주는 곳이 여러분 주거래 은행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잘 찾으시는데 그냥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도움이 되신다면 연락을 주시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내가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는 거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은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베이스가 단단히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확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고집이 생기는 것과 확고해지는 것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고해지고 내 집 마련이다, 갈아타기다, 어떠한 순간에 확신이 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파트가 아니라 비주택 관련된 대출도 문의를 줘도 됩니까? 그럼요. 와이낫. 좋습니다. 오늘도 대출에 대한 또 꿀팁, 그리고 대출로 인한 앞으로 또 부동산 전망까지 또 속 시원하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한번 또 상황이 또 바뀌면 아마 또 한번 또 모시도록 또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